하나, 공동방위라는 환상과 시대에 뒤떨어진 동맹의 필연적인 종말. 우리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상적인 다자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는 화려한 조약 문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과 군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왜 유럽 국가들은 지난 80년 동안 무료의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순진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소련의 붉은 물결을 막아낸 벽을 누가 세웠는지, 그리고 오늘날 세계 경제의 혈맥을 누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말 잊은 것입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에 탄생하여 이미 붕괴한 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좀비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의 군복을 입고 있지만 안으로는 무임승차 국가들의 이기심과 비겁함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고 국방 예산도 충분히 내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초강대국의 전략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위대한 정리자입니다. 그가 유럽 철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좌파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정밀한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왜 미국이 유럽에 계속 8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중 독일에만 3만 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정작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생존의 전장에서 미국 편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나라들을 왜 지켜야 합니까? 여기서의 상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유체제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의지가 없다면 미국의 해구산 아래 설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의 극단적인 균열은 미국의 약화 신호가 아니라 낡아 버린 구질서를 제거하고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구조로 넘어가는 시작입니다. 둘, 동맹이 오히려 실제 힘의 장애물이 되는 안보의 역설. 나의 전략적 사고에서 안보는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으로 우스운 역설을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 자체를 방패로 삼아 미국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럽이 매일 소비하는 막대한 석유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테헤란 독재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을 요구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돌아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럽 엘리트 계층의 타락한 본질입니다. 그들은 불안을 두려워하고 유가 상승을 두려워하지만 적과 맞설 용기는 없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리고 돈을 쓰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은 뒤로 물러나 도덕을 평가하려 듭니다. 그들은 미국이 언제나 군사 자선을 베푸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트럼프가 반대 국가들에서 병력을 빼내고 지지하는 국가들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현명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최고의 권력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이탈리아와 영국과 스페인의 번영과 안정의 보증이었던 그 기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나라 지도자들은 그제야 공허한 평화주의의 취기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군사기술의 실제 수치를 보십시오. 미국은 충분한 화력과 인공지능 기술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단독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이란의 전략 목표를 순식간에 제거하는 힘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 총성이 울리면 숨는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동맹은 전략 목표의 일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미국을 최우선 전략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한 보호 도구로 여긴다면 그들은 곧 이 배신의 대가가 자신들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의지해온 안보 구조 전체의 붕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
그린란드와 북극에 대한 전략적 시야. 왜 이것은 농담이 아닌가? 세상은 참으로 우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전략 제안을 내놓았을 때 주류 언론과 유럽 정치인들은 그것을 부동산 재벌의 농담이나 충동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영토 매입이 어리석었던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일은 미국을 대륙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 매입만은 우스운 일로 취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좁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정학의 상식입니다. 북극해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의 교역과 자원의 혈맥을 통제하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방 항로는 새로운 해상의 실크로드가 되고 있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거리를 놀라울 정도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서둘러 건설하고 있고 중국은 단 한 평의 영토도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북극 인접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쟁자들이 자기 집 문턱 바로 앞에서 거대한 몫을 나누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봐야 합니까?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우주 통제 체계 한가운데 놓인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덴마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도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이란 문제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태도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권을 내세워 미국을 거부하면서도 바로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병사의 돈과 피에 기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50년, 100년 뒤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린란드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지점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 동맹의 존재는 미국 국익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단언합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미국의 전략적 전진을 가로막는다면 곧 자신들이 역사의 갓길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변변한 구축함 하나도 건조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불평 몇 마디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넷, 구유럽의 붕괴와 권력 공백으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의 시나리오. 어느 날 아침 독일 시민들이 눈을 떠보니 람슈타인과 그라펜베어 같은 기지에 있던 미국 병사 3만 명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차 부품에서 기본 화력에 이르기까지 부족하다고 자국 내부 보고서조차 인정하는 독일 연방군이 동쪽에서 오는 압박 앞에서 베를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실제 능력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역사는 피로 쓰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결코 공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면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브리셀이 발표하는 인도주의적 성명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기갑사단과 공중화력입니다. 늙어버린 경제와 거짓 평화주의 사고에 빠진 구유럽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문제에서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반대하지만 미국의 보호가 사라지면 그 경제체계 전체가 더 현실적이고 더 냉혹한 세력의 군화 아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낡은 질서가 소멸 과정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전략 방향을 공유하지 못하고 군사 부담도 나눌 의지가 없는 동맹은 이미 임상적으로 죽은 동맹입니다. 왜 미국 병사들이 독재 정권과 타협하려는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트럼프는 유럽을 생사의 선택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로 향하고 미국의 전략적 야망을 지원하는 진정한 동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메울 능력조차 없는 권력 공백 속에 버려질 것인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힘의 세계에서는 주저할 자리가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방어 체계가 약해질 때 그들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이 분열을 활용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할 것이고, 그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속은 종이조각만큼의 가치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보호해준 초강대국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다섯, 신동맹의 형성,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국가들로 권력을 이동시키다. 이 격변화는 지정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내가 전략적 정화라고 부르는 개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정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썩어버린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 단단한 새 토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보호만 누리면서 국제 무대에서는 늘 미국이 등을 찌르려는 국가들의 계속 병력을 유지해야 합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행동의 일치가 없는 동맹은 그저 짐일 뿐입니다. 이란 작전에 반대하는 구유럽 국가들에서 병력을 빼내어 지지하는 국가들로 이동시키겠다는 논의는 천재적인 수입니다.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유의 대가와 독재 체제의 위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내 총생산의 2%에서 4%까지 국방에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신동맹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실제 힘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는 데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의 지도 없이 그들이 안보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동은 권력의 서열을 분명하게 만드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자유체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용기가 있는 국가들은 군사기술과 인공지능과 에너지 보호에서 우선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에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만 많은 나약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라 정의이고 결단력 있으며 공동의 큰 설계를 가진 동맹이 필요합니다. 6. 미국 패권의 새로운 시대, 절대 권력과 적들의 굴복. 많은 사람들, 특히 중국의 우호적인 학자들이나 서울의 비관론자들은 미국이 약해지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붕괴하고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미국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신의 권력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역 같은 핵심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은 미국이 낡은 조약과 배은망덕한 동맹에 무기지 않는 새로운 패권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지 이란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 특히 중국의 에너지 밸브를 미국이 쥐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이 혈맥을 장악하면 모든 적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위기는 워싱턴이 진짜 파트너를 가려내기 위한 완벽한 시험입니다. 에너지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제하는 미국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늘 미국은 불멸의 대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미국의 힘은 스스로를 새롭게 바꾸고 장애물이 된 것을 과감히 버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독재자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균열을 보며 기뻐하고 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미국은 주먹을 더 강하게 내리치기 위해 잠시 손을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자원을 집중해 권위주의 체제의 모든 도전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거짓된 다자 합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화력과 전략 자원 통제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유럽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권력 게임에서 미국 앞에서의 중립이나 미약한 저항은 결국 자신들이 말로만 지키려 했던 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제 권력이 말할 차례입니다.